눈이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눈발은 오후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고 도로 위에는 이미 서너 뼘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쿵 하는 그 소리가 하얀 공기 속에서 울렸고 그 뒤로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늙은이는 자신이 왜 이곳에 내려졌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 이제 집만 된다. 그 말이 그날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 아들은 그래도 한두 마디 위로를 했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 며칠뿐이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했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도 끊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짜가 다가오면 아들은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증상이 나아진 것 같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의사는 재검을 권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 모임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만나던 자리,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 동창회, 그런 곳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대 하고 짧게 말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친척 왕래도 서서히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을 끊었고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그렇게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치매 판정 이후 아버지는 가족이 아닌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세요 혹은 그냥 앉아 계세요 같은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 그릇을 치웠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면 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물으면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아까워했습니다. 아들은 몇 군데 시설을 알아봤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것도 체면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남이 우리 집안일을 보는 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지만 아들은 그것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있었고 아들은 출근했고 아버지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밖에 나가셨는데 괜찮으세요?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야 아버지를 데리러 갔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로는 아직 제설이 되지 않았고 차들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투 입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바람 쐬러 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외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팔을 넣었습니다. 지퍼를 올리는 손이 느렸습니다. 아들은 기다리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아버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송이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아버지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앞차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공원. 그러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핸들을 쥔 채 앞만 보았습니다. 차는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눈은 나뭇가지 위에도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지점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리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바람 쐬라고요. 아들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밭에 발을 디뎠습니다. 신발이 눈 속으로 푹 꺼졌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 이제 집만 된다. 그 말이 차창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는 멀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눈밭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눈은 그친 뒤였고 도로는 대부분 치워졌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없는 거실을 보았습니다. 소파는 비어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날씨, 정치, 사건, 사고. 아들은 화면을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혼 미상의 노인분이 구조되셨는데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혹시 실종 신고하신 분 계신가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70 후반으로 추정되고 의식은 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십니다. 아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나요? 외곽도로 근처입니다. 지나가던 분이 신고하셨어요. 아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병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아까 전화 주셨죠?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혼 미상 노인분 때문에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들은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한 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들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담요가 목까지 덮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이신가요? 맞긴 한데.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설 쪽에서 처리해 주세요. 간호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침대 위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어디 있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들은 간호사를 따라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펜을 집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관계, 빈칸을 채웠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시설 연계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입원 처리하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재산 같은 거 따로 확인 안 하셔도 되죠?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재산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걸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간호사는 잠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 상담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응급실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것, 눈밭에 내려놓은 것,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견된 것도 우연이었고 자신이 보호자로 확인된 것도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시설로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책임도 도덕적 부담도 그 무엇도 남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아들은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옆차를 보았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 부모 둘,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밥을 먹었고 오후에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술 한잔 하자는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뒤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 안정됐고 이제 전원 준비 가능합니다. 그럼 시설로 보내면 되나요? 그 전에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슨 상담이요?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은 책상에 기댔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병원 일로. 아파? 아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서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본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보고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회복됐습니다. 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의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 몇 년 전부터 이 병원의 후원자 명단에 계신 분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장기 기부 계약,
의료재단 설립자 중 한 분입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상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길었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아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정기 기부를 하셨고 작년에 의료재단 설립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5년 전부터입니다. 아들은 계산했습니다. 5년 전이면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재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도 받아들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 신탁 문서도 있습니다. 신탁이요? 네. 환자분께서 일정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두셨습니다. 용도는 의료 기부와 사회 환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곳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내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차량입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의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자격 즉시 상실됩니다. 네. 환자분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이 박탈됩니다. 재단 접근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유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상속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환자분 재산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의사는 서류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를 보았습니다. 법원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은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시죠. 아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구석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아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고 그릇을 밀었습니다. 오후 상사가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사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어? 아닙니다. 소문 들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사표 쓰는 게 어때?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사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머그컵, 수첩, 볼펜 몇 자루, 박스에 담았습니다. 동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박스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매주 출석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이 있었고 병원 기록이 있었고 증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검사는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집행유예였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자격은 영구 박탈됐습니다. 재산 접근 금지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아들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새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창문은 북향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습니다. 맛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가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부분 스팸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대출 광고, 카드 청구, 통신비 안내.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친척도. 아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사건, 사고, 날씨.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울고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이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꿈은 자주 꾸지 않았습니다. 가끔 꿀 때도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 차 문 닫히는 소리, 뒷모습.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입구, 주차장, 정원. 그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정거장 뒤 아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아무도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많았습니다. 어느 창문 뒤에 아버지가 있을까?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금속 재질이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표지판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자 명단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금속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아들은 손을 걷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정원을 나갔습니다. 병원을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호자 자격이 없었습니다. 면회도 금지됐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있었고 아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앙상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아들은 커튼을 쳤습니다.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현금을 꺼냈습니다. 지폐 몇 장, 잔돈을 받았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데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밥, 반찬, 국. 맛은 없었습니다.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반쯤 남기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누군가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소리를 줄였습니다. 화면만 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금이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양병동 3층 끝 복도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간호사가 와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간호사는 노인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베개를 등 뒤에 받쳐주었습니다.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는 체온을 쟀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조무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도와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오후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노인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을 보았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꽃잎을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공중에 손을 두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다시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또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간호사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매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햇빛, 식사, 약.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루틴. 노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억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가끔 물었습니다. 가족분 생각나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록만 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정원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노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인은 그곳에 있습니다. 요양병동 창가에서 매일 같은 시간 햇빛을 받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인사합니다. 식사가 나옵니다. 약을 먹습니다. 정원을 산책합니다. 저녁이 되면 잠듭니다. 아들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화도, 만남도, 연결도. 법이 끊었고 시간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만 남아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씨, 햇빛이 비추면 반짝입니다. 비가 오면 젖습니다. 눈이 오면 덮입니다. 그리고 다시 드러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 삶의 자리는 갈라졌습니다.